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과 취준생이 뽑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으로 번역가, 계산원, 격리, 공장근로자, 비서가 탑5에 올랐다. 이 직업들이 사라질 것 같은 이유로는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에도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은 절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내가 2019년 다보스 포럼을 취재할 당시였다. 회의에서는 기업 임원들이 나와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화려한 비공식 만찬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선량한 가면을 벗어던지며 말했다. 현재 직원의 1%만으로 일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는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 현상을 쉬쉬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 1. 화이트 칼라는 안전하다? 지난 수십 년간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대부분 블루 칼라가 종사하는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제조업에 집중됐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 역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한 연구 결과 학사나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노동자는 고졸 노동자보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다.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의학, 법률, 회계와 같이 기획과 예측, 프로세스 최적화가 필요한 분야야말로 인공지능의 전문 분야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방사선 전문의보다 20배 낮은 오류율로 악성 종양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변호사는 어떨까? 로긱스라는 인공지능과 미국 최고의 기업 변호사 20명이 계약서에서 법률 문제를 찾아낸 결과 인공지능은 94%, 변호사들은 85%의 정확도를 보였다. 더 놀라운 점은 수임료 청구 가능 시간의 차이였다. 변호사들은 주어진 과제를 완료하는데 평균 92분이 걸렸지만 인공지능은 단 26초 만에 작업을 끝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전문직, 고연봉자, 고학력 지식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다.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 2.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은 안전하다? 한 전시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됐는데 수집가들은 수천 달러씩 주고 작품들을 사들였다. 이제는 알고리즘이 시나리오를 쓰고 건축 설계도를 척척 그려낸다. 그럴듯한 노래도 1분 만에 작곡되어 나온다. 더 이상 창의력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 3. 인공지능과 관련 없는 분야는 안전하다? 세계 최초로 필름을 생산한 카메라 브랜드 코닥은 1988년 무려 14만 명을 고용할 정도로 번창했지만 2012년 파산 신고를 했다.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이 탄생하며 사진을 인화하던 방식에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코닥을 무너뜨린 것은 자동화가 아니었다. 코닥에서는 자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동화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났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대응력 기르기. 인공지능은 명확한 규칙과 일관된 정보가 제공될 때 인간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 반면 인간은 규칙이 불완전한 환경에서 돌발 상황에 대응할 때 인공지능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를 낸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을 예로 들어보자. 보안검색 요원은 탑승객이 전신 스캐너를 통과하게 하고 탑승객의 짐에 금지 물품이 없는지 조사한다. 언뜻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보안검색 요원은 전신 스캐너를 통과하지 못하는 탑승객이나 여권이 없는 여행객 등 돌발 상황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이 작업을 해내지 못한다. 인공지능에겐 종합적 세계관도 없으며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뜻밖의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대응력은 최첨단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경험 제공하기. 119에 전화했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자동응답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다. 아무리 로봇이 99%의 정확도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임산부는 인간 의사가 분만실에 함께 있길 바랄 것이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맞닿아 있는 직업은 자동화되기 어렵다. 같은 직업에 종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유대감과 사회적 만족감을 선사하는 능력이 있다면 가치가 커질 것이다. 앞으로 훌륭한 변호사란 의료인과 신뢰를 구축하는 변호사가, 훌륭한 의사란 환자와 원활히 소통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은 기계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3. 당신의 일에 손자국을 남겨라. 기술 측면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십억 개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구글과 인간이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계의 성능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인간 고유의 손자국을 남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제 가방, 수제 가구, 주문 제작 상품 등은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까닭에 오늘날 사치의 지표가 되었다.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기계가 인간과 같은 상품과 경험을 제공해도 인간의 노력을 들인 것이 훨씬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눈에 띄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손자국을 남길 수 있다. 제품을 만든다면 제품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기자라면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 딱딱한 기사가 아닌 농담을 섞어 활기를 불어넣는 글이나 자신만의 경험을 살린 글을 쓸 수 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대체 불가능한 인간다움을 키워야만 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잠식당하는 시대.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줄 9가지 법칙. 퓨처프루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